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수익사업의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벌 그리고 관련 소송 비용이 과연 당해 수익사업의 개별 송금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건축 조합이 수익사업의 분양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벌 그리고 관련 소송 비용 등이 과연 당해 수익사업의 개별 송금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그 내용입니다. 청구법인은 재건축 조합인데요. 2009년 2월 3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사업 내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이듬해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2016년 7월 13일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요. 그간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당해 청구법인은 2011년경 분양 신청을 받는 등 이제 이건과 관련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이때 우리 부동산 경기 흐름을 알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2015년경까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 1월 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안건을 결의를 했고요. 16년 6월 관리처분 계획 안건을 결의해서 2016년 7월 13일이 돼서야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주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터파기 작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당해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21일 부동산 투자회사 A라는 데와 이제 일반 분양분 약 3,200가구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자 일방이 이제 이 계약을 해체한다. 그럼 그때는 위약벌로서 당해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2019년 1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불충분한 협상으로 당해 매매 대금이 이제 19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해 매매 대금이 주변 시세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그러한 이유 등을 들어가지고 당해 매매대금 인상을 걸어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또한 부동산 투자회사인 A에게도 당해 매매대금의 인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사안이네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2019년 4월 이제 이 청구법인에게 당초에 그 매매 대금이자 3,200가구 정도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은 인수가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취지 공문을 발송을 했고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러한 인수가격 조정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청구법인은요, 이제 2019년 8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이 정비 사업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계형 정비 사업에서 일반 정비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0가구 정도를 이제 재건축한 이 청구법인인데요. 이 재건축 조합이 이 한 3,000세대 정도 되는 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정비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A 투자회사에게, A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한 3,000가구 정도를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그 결의를 하였고요. 2019년 8월에 부동산 투자회사 A에게 결의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당신네와 같이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을 같이 이제 가려고 했던 그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연계형 정비 사업에서 일반 정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당신과의 우리가 3,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역시 이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지원 대상 정비구역 선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연계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어떤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것도 다 취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정비 사업으로 변환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 A는 이 건에 대해서요, 이제 2019년 11월 5일 이제 이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에 따른 그 위약금 10%를 청구하는 최고장 등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년 마찬가지로 해제를 이제 통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요 청구법인 재건축 조합이죠.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위약벌, 아까 매매 대금의 10%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당해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재건축 조합은
이 판결 내용대로 위약벌이죠. 매매대금의 10%와 소송 비용 등을 아마 지불했고, 이 소송 비용과 위약벌에 대해서는 당해 재건축 조합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봐가지고 개별 송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이죠. 처분청은 이제 조사청인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이제 2023년 이제 세물 조사를 했는데요. 당해 위약벌 그리고 소송 관련 비용 등은 공통 송금에 해당이 된다. 즉 당해 재건축 조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원조합원, 조합원 분양분 한 2,000세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한 3,000세대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분청은 당해 이 연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공통 송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일반 조합 원조합원에게 분양했던 그 40%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을 부인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쟁점 비용이죠. 위약벌 이제 매매대금의 10%와 그리고 소송 비용 등은 공통 송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비용 중에 비수익사업 비율, 원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한 2,000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당해 40.5%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은 송금 불산입 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당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경정 고지를 한 사안입니다. 당해 재건축조합은요, 이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건은 제가 좀 길지만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입니다.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7에서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가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라 그러잖아요. 자,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가지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을 적용을 할 때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원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즉 비수익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격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점점 풀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송금의 범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격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조합처럼 비영리 내국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이라든가 부채, 손익을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회계, 그러니까 구분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는 이렇게 법인세법 제113조 1항 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재산별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개정 과목에 의하여 우리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분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 시행규칙 제7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영리 6항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격리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입금과 송금은 구분하여 계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입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익금액이라든가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분계산하고요. 그리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업종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공통송금에 대해서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수익금액이라든가 매출액에서 비례해서 안분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각각의 개별 송금에 비례해서 안분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상의 이러한 관계 법령 등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살펴본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자산, 부채 그리고 손익을 어떻습니까?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속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처분청은 당의 쟁점 비용, 그렇죠, 위약벌과 그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송금, 그러니까 원조합원에 해당되는 40% 정도 해당되는 비수익사업과 그리고 60% 일반 분양분에 해당되는 60%에 해당되는 이 각각의 공통송금에 된다라고 해서 4대6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당의 위약벌이라든가 관련 소송 비용은요, 수익사업에서 분양사업을 기업형 임대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거잖아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업 환경들을 고려해서 일반인에 대한 공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당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당의 쟁점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했고,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익사업의 수익 금액, 즉 일반 분양 대금이 변경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위약벌과 관련 소송 비용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 방식을 변경해서 발생한, 즉 일반 분양분 60% 정도에 해당되는 일반 분양분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수익의 일부가 어떠한 원리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공여되잖아요. 이제 좀 더 제가 풀어드리면은,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이제 많잖아요.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았잖아요. 한 3,000세대 이상이 일반 분양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높고, 그러면 비례율이 높아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원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높게 되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좋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조합원이 내야 되는 그 분담금이 줄어들고요. 결국에 청산을 했을 때 이 재건축 조합이 청산 단계를 밟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원조합원에게 배당이라는 형태 등을 갖추어 가지고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 방식을 변경해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공여된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 내지 소득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송금의 귀속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일반 분양과 관련된 위약벌 그리고 관련 소송 비용이기 때문에 당의 비용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처분청이 당의 쟁점 비용을 공통송금으로 봐서 40% 정도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부인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송금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당의 심판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제가 조금 이 사안이 길긴 해도 좀 많이 여러분에게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